정치권 이슈를 직접 묻고 답하는 정치 와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 이번엔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일본이 내일부터 드디어 방류를 시작합니다. 예. 한미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방류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미 이제 예고가 되어 있었죠. 멀리 가서 보면은 3년 전에 스가 총리 그때부터 방류 결정이 됐었고, 그랬었죠. 그 뒤에 이제 IAEA를 통해서 검증을 받고, 그리고 대략 아마 8월쯤을 염두에 두고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현장도 가고, 또 방류 반대하는 일본 어업 협회 지도부도 또 만나고, 그렇게 근데 이제 어젠가 그전에 또 강요회의해서 이제 결정하고, 예. 그래서 예고된 수순으로 진행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정상회담 일정 때문에 이게 뭐 하루 이틀 땡겨지고 미뤄지고 뭐 그런 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큰 흐름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봐야죠.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건데, 예.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어제 정부의 입장을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좀 국민들이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이나 총리가 직접 브리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흐름에서 급작스럽게 어떤 변화가 있다든지 하면은 뭐 총리나 대통령이 나서서 할 수도 있는데, 뭐 큰 변화가 없었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서면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더 불안해하는 측면도 있을 거. 갑자기 왜 대통령이 나서서 저러지, 국무총리가 나서서 저러지, 이래서 필요 이상으로 불안을 증폭시키는 효과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서서 하는 게 반드시 꼭 도움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뭐 박구현 차장은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한 것은 아니라고 이제 공식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뭐 어디까지나 우리가 반대 입장을 안 밝힌 건 사실상 찬성한 거 아니냐고 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염수 자체가 안 생겼으면 좋은 것이고, 방사능 오염수가 안 생겼으면 좋은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걸 정화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방류를 하는 것 자체가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죠. 찬성할 만한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찬성할 일도 아니고 찬성할 또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 국제기구가 대표해서 이제 검증을 하고 또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거를 존중하지 않는 것도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기 때문에 그걸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일관된 입장이었죠. 문재인 정부 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은 우리가 그걸 반대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이 지금 정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죠. 근데 또 우리 정부의 스탠스가 중국이나 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강한 반대와는 또 너무 배치된다고 보는 분들도 많아서 우리 정부만 왜 입장을 명확하게 또 표현하지 않느냐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중국이 오히려 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IAEA에 우리처럼 똑같이 대표를 전문가를 파견해가지고 검증 과정에 다 참여해놓고 문제가 있다면 그 과정에서 뒤집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참여해놓고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거는, 과학적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으면서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거는, 이거는 전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중국이 문제다. 중국도 그렇고 태평양 국가들도 그렇고 정치적 입장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은 온 세계가 만국 공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과학은 만국 공통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입장과 과학적 사실이 충돌할 때는 과학적 사실을 존중하는 것이 그게 선진국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정부가 뭐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였겠지만은 그런 글로벌 스탠더를 존중하는 선진국의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가 이제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우리 전문가를 파견하게 해달라 일본에 요청을 했는데 현지에서 상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기적인 방문을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좀 우리 입장이 완전히 관철되지 못한 것 같아요. 상주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포함해서 전 세계의 회원국들을 대표해서 IAEA가
도쿄 원전 그 1원전에 그 내부에 사무실 차려놓고 이제 상주하고 거의 시간 1시간별로 그 검사 결과를 전 세계 공개를 한다고 하고 또 우리는 또 정기적으로 또 가서 우리가 궁금한 거 또 점검할 거 확인할 거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 개시를 국민안전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100시간 비상행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제2의 태평양 전쟁이 될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민주당 행보 어떻게 보세요? 태평양 전쟁이라는 이야기 듣고 태평양 전쟁이 그거잖아요. 일본이 그 진주만 기습 공습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린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미국이 발끈해가지고 대구에 코트를 건드렸다 해가지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터뜨려가지고 보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전수 방류를 그걸로 비유를 하면은 미국이 바로 적극적으로 보복을 해야죠. 그 태평양 전쟁이라면.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방류수가 제일 먼저 도달하는 데가 미국인데 대류 흐름으로 볼 때 미국이 제일 그 일본 입장을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두둔하고 찬성하고 이런 거예요. 왜 그런가를 좀 그 태평양 전쟁이라고 할 게 아니라 진짜 태평양 전쟁이라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왜 안 벌어지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그 비상사태 이야기도 하는데 그 민주당이 하는 걸 보고 늘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상식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방류되는 거는 2011년도에 그 사건 터졌을 때 아무 정화 없이 마구 그냥 바다로 쏟아졌던 그 방사능 오염수보다 한 몇만 분의 1로 희석시켜가지고 정화시켜서 내보낸 거거든요. 몇만 분의 1로 희석시켜주는 보내는 것이 그렇게 치명적이면 몇만 배로 그냥 쏟아져 갔던 방사능 물질이 벌써 우리 바다를 2번, 3번 지나가고 우리 그동안에 그 한 10여 년 동안에 우리 바다에서 조업해가지고 잡은 물고기 그걸 어시장에서 팔고 우리가 횟집에서 먹고 한 그것들이 다 그 바다에서 자란 건데 그때 비상사태 선포하고 조업 못하게 하고 물고기 못 잡게 하고 잡은 물고기 다 폐기하게 하고 횟집에서 못 팔게 하고 못 먹게 하고 했어야 되는데 아무 말 없다가 그때는 왜 가만히 있고 다 드셨잖아요. 그분들도 다 드셨거든요. 그 물고기를. 그런데 몇만 배분의 1로 희석시켜서 보내는 걸 가지고 전 난리를 피우시니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정말 그런 것 같으면 그 사이에 큰일 났겠죠. 환자가 막 속출하고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랬어야 맞은 건데 그거를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의 그 태도를. 저희가 바로 앞에서 김종민 의원이랑도 이 얘기를 해봤는데 김종민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30년 넘게 방류가 되는 거는 아직 검증되지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설사 방류를 시작했더라도 우리는 멈추게 하는 걸 계속 주장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그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때. 지금 저게 그 방류되고 있는 마구 그냥 방류도 아니고 그냥 바닷속으로 들어간 그게 어마어마한 방사능 물질이고 지금 이 기준대로 하면은 엄청난 그 피폭을 되는데 방사능 피폭을 주는 건데 그 조업 중단해야 되고 잡지 말아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바로 그게 우리 몸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그걸 먹으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1, 2, 30년 동안은 조업하지 말아야 된다. 물고기 잡지 말아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그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얘기조차도 그때 써야 된다. 벌써 10년을 지났는데 10년 동안 누적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적될 동안은 뭐 했냐는 거죠. 방사능 축적됐는데. 몇만 배가 축적이 됐는데 왜 10년 뒤에 이제 와서 선거 앞두고 그러냐는 거죠. 수산물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번 오염수 방류 개시된 게 향후에 이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명분이 되는 거 아니냐고 보는 시각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긋고는 있는데 또 완전히 다른 문제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이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안 그래도 우리가 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했을 때 일본이 WTO 규정 위반이라고 제소를 했거든요. 근데 WTO에서 우리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도 불안해서 못 먹는 것도 어쨌든 수입 금지를 할 수 있는 그 조건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한국이 수입 금지 조치한 거는 그건 타당하다. 권리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상황이 더 나빠졌잖아요. 방류를 하니까. 그때는 방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손 들어줬는데 방류를 하게 되면은 더 우리로서는 반대할 명분이 더 강해지고 WTO로서도 그 수입 금지 그 타당하다. 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보죠. 오히려 안 할 때보다도 안 했을 때보다도. 근데 우리 어민들은 좀 피해가 또 불가피해 보여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국민들에게 이야기해야죠. 어민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10여 년 전에 그 어마어마한 방사능 물질이 나왔는데도 사실은 그 사이에 별 문제 없지 않았느냐.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문제 없다고 IAEA를 비롯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네. 조심은 하지만 그리고 계속 그 방류 이후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도 우리가 계속 측정할 거고 예. 돌아가는 저 북태평양에도 측정할 거고 돌아와서 우리 해안으로 올 때도 우리 해안에서도 측정해서 조금이라도 문제 있으면 바로 적극적으로 조치할 테니까 네. 그런 문제가 없는 동안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잡으시고 먹으시고 국민들한테도 드시라고 그렇게 해야죠. 네. 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수도권 위기론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예. 의원님도 위기라고 느끼십니까? 위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 내년 선거가 수도권에서 우리 이기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 좋은 조건이 아니다. 네. 이 상태로 만약에 그대로 가서 선거를 치른다면은 질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잘하고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철규 사무총장 발언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승선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좀 이런 수도권 위기론을 겨냥한 분들을 또 겨냥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고요. 예. 이 수도권 위기론을 거론했던 심평 변호사는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건전한 비판도 못하게 하는 거는 건전하지 못한 조직이다. 예. 이 총장의 발언을 실언이라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의원님은 승선 거부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뜻은 이해가 되는데 좀 꼭 그렇게 말씀할 필요가 있었나? 좀 거칠다. 그리고 총장은 어쨌든 간에 당 전체를 화합시키고 통합시키면서 또 혁신하고 해서 선거 승리를 이끌어낼 사령탑 중에 한 사람이 핵심 사령탑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배는 지금 튼튼하다고 보십니까? 이현주 전 의원은 이미 네. 난파선이다. 선장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뭐 선장도 중요하죠. 당대표도 자기 역할 잘해야 되지만 당대표 혼자서 당 이끌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삼선 국회의원도 역할이 있는 거고 네. 이현주 의원처럼 원외지만은 당협위원장 맡고 계신 분 또 이 대중적 인지도가 있고 또 이 발언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 분들도 자기 몫이 있는 거죠. 당의 발전을 위해서. 네. 각자가 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되고 그러면서 또 당대표가 제 역할을 하도록 또 동의하고 만약에 바꿔야 된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분을 내세워가지고 찾아가지고 네. 이런 좋은 분인데 왜 제 역할을 못하는 저런 분을 계속 붙들고 가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당대표가 다 책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당대표만 바꾸면 대안도 보이지 않는데 좋은 일 생길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20대 국회 때 우리 그때 자유한국당이 계속 그런 식으로 지도부 바꾸고 비대위 체제 계속 하다가 그랬었죠.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갈아치웠는데 그다음 지도부가 더 못하다 하면 그 당은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죠. 더 지금부터 더 힘들어지는 거죠.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지도부뿐만 아니라 정책도 그렇고 노선도 그렇고 선거 전략도 그렇고 네. 대안을 가지고 심평 저 변호사님 말씀은 네. 건전한 비판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건전하고 생산적이고 대안 있는 비판을 이야기할 때 그걸 막으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건데 예. 대안 없이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문제는 이철구 총장도 알고 이현주 의원님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 계속 이야기해 본들 무슨 의미 있습니까? 대안을 이야기를 해야지. 대안이 뭐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좋은 인물을 빨리 수도권에서는 특히 인물난이거든요 지금. 네. 각 지역마다 공천을 주고 싶어도 이길 수 있다는 그 확신이 드는 인물 구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당 지도부도 그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의원들 원외위원장들도 좋은 사람 빨리 찾아내고 예. 그다음에는 이제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 또는 이게 외연을 더 확장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 이런 것도 지도부도 고민하고 정책에도 고민하지만 의원 한 사람도 또 좋은 정책도 던지고 네. 또 공약을 반영할 만한 것도 또 제시하고 그래서 모아야죠. 한동훈 장관도 좋은 인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개인으로서 국회의원 하기에는 훌륭한 분인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게 아니고 어려운 수도권 선거를 비롯해서 전체 선거에 자기가 시너지를 확 풀어넣어 가지고 네. 자기 혼자 당선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지역에 표를 모아서 당선시키는데 힘을 보탤 수 있는 걸 그걸 기대하거든요. 그 역할.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아직 검증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거는 남은 기간 동안에 만약에 본인이 그런 의사가 있다면은 예. 장관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뿐만 아니라 그런 정치적 소양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죠. 네. 예.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